혐오 표현을 어떻게 걷어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이런 위험에 가도 되나? 사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휴식권이나 이제 신체적 한계를 인정해줘야 되죠. 돈을 많이 번다고 더 튼튼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본 콘텐츠는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부지직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방송을 녹음하는 오늘은 8월 8일이고요. 방송은 24일날 나가고 있을 예정입니다. 매번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이야기 인권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천연대 김인수고요.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일하는 청년 책방지기 김슬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 청소년 인권 공동체 세용활동가 김영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영철 씨가 준비하신 소식은 혐오 표현에 대한 소식, 그리고 슬비 씨가 준비하신 소식은 메가특구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네, 그 제가 준비한 거 먼저 치고 넘어가면 항상 바로 이렇게 치고 가는 거예요? 너무 제 거는 또 안 하려고 길게 하고 싶지 않아서 네. 길게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네. 길게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미국 민주당의 좌파 돌풍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최초 무슬림 상원의원 나오나라는 거고요. 이제 미시간주의 상원 후보 예비 선거에서 엘 사예드라는 분이 이제 승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 그 뉴욕 시장도 맘다니도 그렇고, 네. 이런 분들도 이제 나오는 걸 보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핵이 되고 나서 뭔가 정치 지형이나 이런 게 바뀐 게 한 개도 없잖아요. 네. 거의 그냥 원래 있던 민주당이 막 커진 거밖에 없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뭐 극우화라고 표현을 사람들이 하긴 하는데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그 진보적인 곳에서도 새로운 진보, 그러니까 인종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또 다른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좀 다른 것들, 뭐 기후나 또는 젠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뭐 출신이나 조금의 새로운 진보적인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전통적인 뭐 극우라기보다 또 새롭게 뭔가가 올라오는 것 같고 극우에서도 근데 걔네들은 네, 어쨌든 그렇고 진보 쪽에서도 새로운 의제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담을 만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랬고요. 네. 또 하나는 킬스위치라고 AI 관련된 건데 그 AI가 인간의 제어를 벗어났을 때 멈추게 하는 게 킬스위치래요. 근데 그게 필요하냐? 아니다. AI 소유자들이 알아서 잘하면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AI가 아무리 제어를 해도 벗어날 거야라는 공포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기사라서요. 혹시 그 킬스위치 관련돼서 BBC 코리아에서 킬스위치란 무엇이며 이를 통해 AI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려워서 한참을 읽었어요.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스크롤이 되게 엄청 길어요. 엄청 길고 그래서 잘 읽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해봤는데 네. 여러분들은 좀 더 깊은 이야기들 부담스럽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슬비 씨가 진행하는 인권 이슈로 넘어갑니다. 네, 수많은 뉴스의 바닷속 고르고 고른 인권 이슈를 다루는 인권 이슈 시간입니다. 두세 개 정도 인권 이슈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소식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사 중 각자 골라온 것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영철 씨 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이번에 소식지에 인권 이슈에 이제 실었던 이제 혐오 표현을 어떻게 걷어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혐오 표현이란 단어가 사실 나온 지는 되게 오래 되었잖아요. 제법 이제는. 네. 좀 흔하다? 좀 익숙해진 단어. 뭐 이제 혐오, 약간 이런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SNS가 점점 더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막 신조어도 생기고 막 은어도 막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어떤 게 혐오 표현이고 어떤 거는 뭐 풍자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약간 조롱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막 좀 뒤섞인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정확히 선을 못 나누면은 선을 못 나누면은 이게 어떤 건 혐오 표현인지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런 상황들도 생기는 것 같아서 좀 혐오 표현이 어떤 거고 이제 이게 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보고자 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또 이런 혐오 표현과 관련된 되게 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스타벅스에서 일어났던 이제 속칭 탱크데이라고 했던 네. 그 사건도 있었고 여기에선 따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또 이 사건을 기반으로 그 이후에 이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이제 야구부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상대팀한테 조롱을 했다가 혐오 표현을 썼다가 이제 제재를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기존에 정의했던 거는 어떤 특정 대상이 다른 특정 대상을 이제 출신이나 뭐 성별, 뭐 종교, 인종 뭐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대상화해서 이제 조롱하고 혐오하고 이제 폭력을 가하는 그런 행위들을 전체를 이제 싸잡아서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혐오 표현을 지금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 혐오 표현이 되게 지금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도 통계 조사를 했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혐오 표현이 문제다 또는 이 혐오 표현을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좀 경험한 적이 있다. 또 어떤 특정을 대상으로 혐오를 하는지도 이제 자료를 통계를 내가지고 냈었는데 이 자료는 2024년 자료 기준인데요. 네. 이 당시에도 일단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가장 많은 혐오 표현 경험 대상이 일단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었고 그 다음이 특정 지역, 그 다음 이제 페미니스트, 노인, 남성, 성소수자 순으로 이제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수치였는데요. 그래서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게 이제 되게 항상 이 혐오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하고 이 혐오 표현을 쓰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도 항상 나오곤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나오고 교육청에서도 막 대안 만들려고 노력하고 뭐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그런 문제에 대한 막 규탄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혐오 표현이라는 게 자꾸 막 말이 막 좀 엄청 길게 네. 진행자님이 중간에 한번 치고 들으셔야 되는 거 그리고 자꾸 저만 보고 말씀하셔서 그죠? 자꾸 보게 이렇게밖에 안 돼서 이렇게가 안 되네. 네.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게 항상 이 혐오 표현에 대한 뭐 규제나 또는 어떤 혐오 표현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 같은 걸 제안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게 표현의 자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놈의 진짜. 네, 그니까요. 그놈의 자유. 이거 했다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이렇게 했다가는 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좀 더 고려해봐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혐오 표현이라는 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애초에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타인의 이제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쵸. 정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모욕감을 주기도 하는 표현들인데 그러한 표현을 이게 자유라는 것으로 이걸 봐줘야 된다라는 거는 좀 다른 영역이다. 표현의 자유와는. 그래서 영철 씨가 옛날부터 실명제 요구를 했어. 이거는 옛날에. 사실 표현의 자유에 저촉될 수 있다는 맞아요. 게 있는데. 맞아요. 저도 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찾아봤거든요. 왜 안 되는지.
인터넷 온라인 다 실명제 해버려야 된다고. 맞아요. 아 근데 했었는데? 요즘에 실명제 한다고 해서 네. 말 잘하던데요? 실명 걸고도? 아. 뭐 그쵸. 뭐 사실 그러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이 사실은 거의 실명제 급이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스레드나 사실 거의 실명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혐오적인 표현이 공공연하게 계속 나오고 맞아. 그러니까 그걸 혐오적인 거라고 판단을 못하고 이거 내가 이런 말 한다는데 뭐 어쩔 건데 이제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자기 알고리즘에는 이미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니까 해도 되는구나. 해도 문제가 없는 문제를 못 느끼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음. 계속 그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이 혐오 표현에 대한 진짜 제대로 된 교육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또 이런 SNS를 통한 은어나 이런 신조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엄청 빨리 습득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듯이 이제 정부나 교육청 쪽에서 이런 인터넷 은어나 이런 신조어들을 약간 교묘하게 섞어서 혐오 표현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캐치해가지고 교육 방안이나 또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인식이나 또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재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요즘에는. 네. 하도 뭔가 그런 혐오 표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처벌을 안 하고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반성했으니까 봐주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그냥 크게 한번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사실 이거 전에 교육이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 안에서. 근데 이제 그런 교육들이 사실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교육 시간이 보장이 되어 있는지 또 그런 교육 시간은 특히 또 뭐라고 해야 되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선생님이 막 학생들 얘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데리고 나갈게 뭐 사실 이런 시간들인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확보가 돼 있는 정도의 교육이 돼야지.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막 하는 노도인권 교육처럼 뭐 1년에 2시간, 1년에 4시간 정도만 들으면 돼. 라는 교육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요런 혐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상 그런 노동인권이나 이런 인권 관련된 뭐 혐오 표현에 대한 교육 같은 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입시 과정에 있어서 이게 막 내가 앞으로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보통 뭐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한다 하면은 보통은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약간 재량 시간처럼 돼버리기도 하고 기존에 맞아요. 수업 그냥 듣다가 동영상 틀어주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게 정말 의무감으로만 하지 이거에 대한 뭔가 진짜 필요성이나 책임감 같은 게 청소년들도 별로 와닿지 않아서 그런가? 좀 싶은 느낌도 들어서 이런 뭐 인권 및 다양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민주 시민 교육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좀 청소년들이 이걸 좀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고 좀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게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도 좀 많이 저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것도 무슨 과목으로 넣어버릴 수도 없고. 넣을 수 있죠. 뭐 그쵸, 넣을 수 민주주의. 있죠. 이렇게 하는데 있어요. 이걸 또 과목으로 넣는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반대 얘기가 되게 또 많이 나올 것도 예상이 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시민 교육으로 하자고 하죠. 네. 그래서 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 혐오 표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일단은 좀 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교육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어디에서 들었는데 혐오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그게 이제 그냥 공공연하게 공론장에 나오는 게 문제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특히 청소년에게 되게 포커싱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네. 근데 나이 든 애들이 그러니까 공식적인 석상에 설 수 있는 건 나이 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하는 그런 혐오 표현을 듣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혐오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계속 공공연하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 또는 청소년들이 이제 이걸 놀이문화로서 이제 소비하는 그 이유는 그걸 들어주는 청중이 있기 때문인 거고 그러면서 그 청중의 입장이 되게 중요한 건데
청중의 입장이 그걸 우쭈쭈 해주니까 그렇게 우쭈쭈라기보다 그거를 받아주니까 그게 계속 확산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대고 막 정색하거나 음.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같이 웃고 네. 알아버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 얘기를 할 때 교육 과정이 물론 중요하기도 한데 그 어쨌든 교사가 아이들의 말을 들릴 거 아니야 같이 있으면 네. 애들의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말이 막 들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사들조차도 이걸 제재를 해야 돼 말아야 돼를 모르겠는 상황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어떤 뭐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그 기준이 맞는가, 이걸 제재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교사들도 되게 헷갈린다는 거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아, 교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생각해 보면 혐오 표현을 지금만 쓰나? 아니잖아요. 저는 청소년 때 되게 많이 썼거든요. 막 욕도 해가면서 뭐 특히 여성 비하나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안 받아준단 말이야. 어디서도 안 받아줘. 받아줄 공간이 없어. 왜냐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냥 킥킥거리면서. 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 SNS나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공공연하게 나오게 되고 그럼 그거를 받아 써주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받아서 써주는 게 문제다. 그게 효용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진짜 혐오하려고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그냥 놀이 같은 느낌으로 맞아. 하는 건데 그게 인터넷에서 놀이가 되는 거고 그럼 그거를 놀이로 안 봐주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서 저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혐오 표현이라는 게 무슨 이제 청소년들이 극우화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극우화가 아니라 그냥 극우화의 경향을 띠는 모습이 그냥 보이는 거지 청소년들이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다 엮여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진짜로 그거 혐오 표현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의 것들을 받아다 쓰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해져야 할 것 같다. 특히 언론도 그렇고 맞아요. 국회의원들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나 플랫폼에 대한 책임이 또 있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확산시키고 이제 조회수 높이는 데만 약간 열연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혐오든 뭐든 그냥 막 갖다가 쓰게 되니까 맞아요. 이게 더 이제 또 뭐 조회수나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잘 눌리면 또 신나게 하니까 또 퍼지고 또 퍼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돈을 버는 사람에게는 처벌이 가야 된다. 맞아요. 라는 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이득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혐오로. 저작권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면 처벌을 하잖아. 맞아요. 그 불법으로 썼을 때. 개인이 쓰면 뭐 거기 요새는 이제 영리적 목적이 아니면 다 푼다. 맞아요. 근데 이제 영리적 목적이면 이건 돈을 내야 돼. 근데 어디까지가 영리적이지? 라는 그런 게 기준이 있긴 했지만 그쵸. 이렇게 유튜버나 어떤 정치인들이나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명확히 그걸로 이득을 보고 있으면 그걸 처벌을 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모든 무슨 일반 시민들의 그런 댓글을 이상하게 단다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됐어도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진짜 이득을 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주세요. 네. 그래서 혐오, 뭐 조롱, 풍자, 유머 막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혐오라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특정 집단을 집단화를 시켜버려서 맞아요. 걔는 다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사망제 희생자들 다 그냥 빨갱이로 몰아버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성을 뭐 그런 식으로 다 그냥 몰아서 표현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혐오라고 하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상처 입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막 하면 그런 것도 혐오가 되는 거고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하는 행위나 말 같은 것들 근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맞아요. 피해자 또는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그쵸. 막 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한테도 막 할 수 있고 맞아요. 막 그냥 그 사람의 상처건 뭐건 그냥 그래서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런 조롱 같은 것들은 저는 무조건 혐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권력이고 뭐 떠나서 어쨌든 돌아가신 분에 대한 거니까. 그냥 정책 가지고 조롱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그 혐오 표현이라는 것도 어떤 건지 좀 자리가 좀 잘 잡혔으면 좋겠다. 네. 말이 너무 길죠? 아니 뭐 괜찮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는 메가특구 관련해서인데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메가특구 특별법이라고 이제 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메가특구라는 거는 네. 반도체나 AI, 바이오 등 이제 첨단 산업 IT 산업. 등을 이제 주요 거점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특구 지역인 거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끌어온다던가 자본을 끌어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이 메가특구 특별법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고 해서 고소득 영구직 3% 네. 정도 되는 이제 임금의 3% 정도 되는 그분들의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근로시간을 제한을 푸는 거죠. 저희가 이제 주 40시간에 노동시간 제한을 푼다. 네, 주 40시간이고 노동자와 합의를 하면 주 52시간이 되잖아요. 네네. 요거를 풀자. 이 사람들은 소득 3%예요. 상위 3% 이 사람들을 풀자. 요거랑 기간제 노동자가 지금 2년이잖아요. 네. 4년까지 하자. 이제 이거랑 외투 기업 대상해가지고 파견 요것도 업무 확대를 하자. 총 3가지 정도가 좀 쟁점이 있어요. 근데 듣다 보면 네. 영구직이고 고소득자고 네. 전문직이고 네. 그래서 되게 그럴싸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니까 일 많이 일 많이 해도 되지 않아? 과로 좀 해도 되지 않아? 약간 요런 그러니까 왠지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나서서 근무 시간을 스스로 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 8시간까지만 일할게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날은 빨리 끝내고 이날은 좀 더 할게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항상 우리는 노동자 대 노동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대 사용자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용자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주 상한제를 풀어버리면 이분들 역시 그 주 상한제 풀어버린 거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약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버리면 이분들 역시 과로나 이런 위험에 이제 산재 위험에 놓이게끔 만드는 몰아버리는 거죠. 돈을 많이 버니까 이런 위험에 가도 되나? 사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휴식권이나 이제 신체적 한계를 인정해줘야 되죠. 돈을 많이 번다고 더 튼튼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상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어디선가 풀리면 점점 내려온다. 맞아요.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점점 안 내려올 내려오게 거다. 하면 되지 않아요? 그게 과연 될까요? 한번 풀렸는데 네. 고삐가 풀린 듯이 내려올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선택 근로제 확대가 있어요. 이게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한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건데 이거 그건 무슨 말이에요? 특정 기간에 이제 초과 근무를 몰아서 시키는 거예요. 그걸 한 달에서 6개월로? 네. 그러면 이게 진짜 뭐랄까 이거 사람을 도구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요 두 개가. 그러니까 피버 타임을 피버 이제 그래서 IT에서는 흔히 이제 버닝처럼 거의 몰아서 이제 보통 한 달 팍 한 이런 느낌 그걸 6개월로 늘린다. 6개월 근데 이제 막 그런 거예요. 이제 진짜 사람을 도구처럼 쓰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간제 노동자가 이제 2년에서 4년. 이게 2년으로 둔 이유는 이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4년이면 정규직 채용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메가특구에 들어오는 그 기업들은 정규직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노동자들도 굳이 나 정규직 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저렇게 한 게 아닐까요? 그럴까요? 아니 내가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고용의 안정성은 기업이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죠 노동자에게. 그런 의미로다가 계속해서 비정규직만 양산이 되면
노동자가 어쨌든 불안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국가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노동자의 불안정성은.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지, 왜 이렇게 한 거지? 라는 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규제 완화죠. 기업에. 여기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 규제 완화인 건데 네. 진짜 그거밖에 없나? 그러니까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지 않나? 라는 게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이 이야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하게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그냥 팍 하고 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에도 그래서 도로 윤석열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람들한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게 저는 그게 의문이어서 계속 그 입장에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노동계 쪽에서는 네. 공론화가 충분히 안 된 상황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재계나 지자체에서 원하는 내용들만 담아서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과연 이제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걸 봤을 때 반대가 심할까? 라는 생각도 있고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네. 왜냐하면 기사 이런 내용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특히 고소득자의 근무 시간 이제 상한제 폐지는 꾸준히 있었어요. 얘기가. 돈 많이 버니까 좀 풀어도 되지 않냐라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 정도 벌면 그냥 더 일해라. 그러니까 이제 요런 메가특구 나올 때도 타이틀이 그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밑에 있는 뭐 이제 기간제 노동자나 사실 이런 내용보다는 거기에 타이틀이 맞춰서 나오니까 그렇게 크게 타격을 안 받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의외로. 그러니까 저도 듣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걸 보니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하면서 궁금해서 이제 계속 여쭤본 거고. 근데 사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는 뭐 저희는 다 알고는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저 근로시간 이제 그 노동시간 이제 이렇게 초과하는 거 관련해서나 버닝 타임이었나? 그 얘기나 기간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주 노동자분이 농촌에서 돌아가신 게 있어요. 과로사로 돌아가셨습니다. 뭐 더위 때문도 있지만 일단은 과로사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맞나? 얼마 전이 맞나? 이거 너무 헷갈리네. 이게 얼마 전에 그 관련된 강연을 들었어가지고 그 몇 번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최규현 기자 강연을 들었어서 그거랑 지금 헷갈리는데 농촌에서 어쨌든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이주 노동자분들 분 중에. 네. 근데 거기에 농장주가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돈 벌고 싶어가지고 나가서 한다는데 더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냐 이거였어요 논리가. 그러다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노동자 개별로만 봤을 때 나 같으면 더 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땐 노동자라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짜 죽어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자기 노동을 착취당해서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만드는 그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저도 풀어버리면 그냥 너의 삶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야지라는 그런 문화가 훨씬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맞아요. 그냥 국가가 거의 방치해버리는 셈이 되는. 사용자들이 다 알아서 해버려라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런 연구직들은 다른 나라들은 유연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대요 이미.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하자라는 그런 이제 스탠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규제가 좀 더 있는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규제가 노동시간이라든지 이런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가 있는 편인가 봐요. 기업에 대한 규제가. 네, 일을 더 과하게 못하게끔 막는 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규제를 안 하는 대신 기업이 그만큼 잘 해야 하니까 규제를 안 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노동자들이 그런 안전이나 이런 걸 그만큼 신경 쓰니까 뭐 안전 장비든 그런 시간제건 이런 걸 어느 정도 최소한 노동자가 죽지 않게
마련한 다음에 그걸 자유롭게 구성해 하게끔? 나가니까 정부에서도 그러면은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 대만, 일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규제가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문자로 해고하고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들 자유롭다고요.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이 나라? 자유로운 나라에서 예. 우리나라에 여기에 와서 기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규제들을 더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 엔비디아 이런 거 뭐 유치하거나.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저렇게 자유롭게 사람을 자르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면 여기도 그런 거에는 좀 맞춰줘야지. 이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해놓자. 약간 이런 거구나. 들어오기 편하게. 그래야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힘드네. 이게 메가특구가 현안 사업인데 현안이거든요. 되게 그쵸. 큰 맞아요. 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지면 뭔지를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뭐 메가특구에서 나오는 뭐 이윤이나 뭐 이런 거나 뭐 거기 또 예산 거기다 그냥 다 투자해버리고 우리한테 뭐 주는 것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되기 마련인데 치부라기보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 마련인데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럼 노동 조건 그리고 여태까지 쌓아왔던 어떤 우리의 성과랄까 그 싸우면서 얻어왔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너무 순식간에 성장이라는 성장이라는 거 아래 그냥 내던져버리는 맞아요. 게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날 줄이야. 저도 놀라웠습니다, 살짝. 그래서 주식 올라간다고 좋아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건데 이면을 보여주지 않는 이면을 잘 봐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철 씨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아까 전 처음에 저 도로 윤석열이 저 도로가 단어 동서 도로인 줄 알고 처음에 무슨 말이지 저게 이러면서 막 고속도로 윤석열처럼 고속도로로 간다고요. 윤석열로 가니까. 어제 뉴스로 원희룡 그걸 봐서 그런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가지고 무슨 말이지 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원래 도로 돌아간다 그 얘기였어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아까 노동계에서 말했듯이 제대로 아직 이야기가 잘 안 된 상황에서 또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화제성이 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일방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그것도 그것대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규제를 푸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아까 그런 규제 푸는 거 뭐 6개월에 한 달에서 6개월로 늘리고 그 영구직 상위 3%인 분들은 근무 제한 시간 없애고 그 계약 기간제 근로자들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했을 때 아까 잠깐 봤을 때 그 혜택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까지는 아직 안 정했다고 했는데 그 범위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만약에 정부 주도 큰 사업이면은 좀 더 그런 노동계 쪽이랑 더 적극적으로 뭐 간담회든 토론회든 뭐 이런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합의를 하고 발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드네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정말 큰 사업이고 정말 나라도 들어가고 기업도 들어가고 노동도 다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니까 그만큼 좀 더 신중하게 더 이런 간담회든 이런 정책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추가로 2년 더 늘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특례라고 했네요. 그러네요. 노동자에게 특례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기업 특례잖아요. 그렇죠. 되게 헷갈리게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2년 하면 정규직이 될 수도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까 인수님처럼 뭐 난 4년만 하고 갈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이게 같은데. 그만둘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되게 이상하다. 4년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 우리의 실업급여.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은. 그러니까. 계약 종료 실업급여 오케이.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좀 아까 얘기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요거 조만간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요거 이슈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종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권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요. 두 분 어떠셨는지? 저는 그 두 번째 거 어쨌든 얘기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선입견을 저도 모르게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친노동? 그러니까 되게 어쨌든 광장 이후에 소통 된 거니까 되게 진보적인 어떤 걸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로 그냥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쪽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계속 쓰는 것 같다. 근데 거기에서 진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거는 또 잘하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잘 소통해서 이제 그 메가특구로 들어오는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도 우리나라에서 반대가 심해서 그렇게 못하겠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반대가 심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양철 씨는요? 네. 저도 이 메가특구 사실 잘 이렇게 정보가 없는 상태였다가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 들은 것도 그렇고 아까 이제 인수님 소감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나 이런 좀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소통은 되게 많이 하는 건 알겠거든요. 이재명 정부 막 유튜브에서도 막 국무회의 계속 라이브로 막 한다 그러고 막 어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아까 말대로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나 좀 관점 같은 걸 보면은 생각보다 좀 진보적이진 않고 약간 좀 안전하게 가는 걸 좀 좋게 보는 느낌? 좀 이렇게 진짜 실용적, 실용적이고 좀 위험 리스크 적은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 반발 이런 거 좀 적을 것 같은 쪽으로 선택하는 느낌? 그런 게 사실 좀 촉법소년 때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긴 했는데 그 연령 막 정하자고 했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아직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개인보다 나라가 발전하는 걸 좀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여기 특구 해가지고 기업 들어오면 나라 발전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논리 너무 그래서 지금 이런 거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저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게 막 뭐 엄청 이재명 정부가 뭐 되게 쓰레기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렇구나. 네. 그런 생각이에요, 진짜. 네. 우리도 잘 싸워야겠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그 혐오 표현 관련해서 항상 이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혐오 표현을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아요. 저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명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아서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가진 범위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됐을까 했을 때 이제 교육이나 이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좀 더 넓게 생각해서 미디어나 이제 그런 걸 받아주는 사람들이나 요걸 좀 더 확산해서 볼 수 있게 된 아까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생각이 넓어졌던 것 같고요. 네. 요 두 주제는 오랫동안 갈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힘들겠다. 몇 년 갈 것 같아요. 네, 오늘 인권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직 80일에 북적북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든 81회 아니지?